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어제 본 그 영화는 정말 재미있었어. 강추! 네, 드디어 마지막 절까지 오셨네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에 배울 절은 바로 형용사절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많은 문법 시간에서 형용사절이라는 말보다는 관계사절 혹은 관계대명사 이런 용어들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Anyway, 개인적으로 이 형용사절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이 절의 성질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는 force 느낌 오시나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명사수식이죠. 예, 맞습니다. 이 형용사절이 하는 역할이 바로 명사수식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해서 형용사절이 하는 역할은요, 명사가 있으면 그 뒤에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런 문법은 한국어에도 있고요, 영어에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많은 언어들에도 다 있을 겁니다. 제가 다 배워보진 못해서 없을 리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죠.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제 본 그 영화는 정말 재미있었어. 이 문장 안에 형용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3초 드리죠. 찾으셨나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보면서 분석하고 영작해 보도록 하죠. 자, 문장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주어죠. 이 문장의 주어는 뭘까요? 주어 찾는 방법 있는 이가로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보죠. 내가 그 영화는 뭐가 주어죠? 자, 만약 이 방법으로 헷갈리면 이렇게 하기로 했죠. 동사를 딱 짚고 스스로 물어본다. 누가 혹은 뭐가 이렇게요. 재미있었어. 얘가 이 문장의 동사네요. 그럼 물어보죠. 뭐가 내가 어제 본 그 영화는 얘가 다 주어입니다. 이 덩어리 안에서 진짜 주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잘 보면 내가 어제 본 얘가 그 영화는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보일 겁니다. 네? 뭐라고요? 문장이 명사를 꾸미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형용사절 이군요. 자, 이제 형용사절이 한국어에서 뭔지를 파악했으니까 이거 만드는 방법만 잘 배우면 아주 요긴하게 쓰겠죠. 그럼 어떻게 형용사절 영어로 쓰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형용사절로 영작하기 3단계! 1단계 꾸밈을 받는 명사 꾸명 이라고 하죠. 꾸명을 제일 먼저 쓴다. 자, 2단계 꾸명이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를 파악하고 사람이라면 꾸명 뒤에다가 후 아니면 위치를 쓴다. 마지막 3단계는 형용사절 안에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보어 그리고 나머지 순으로 차근차근 쓴다. 단 주어나 목적어 혹은 보어가 없다면 무시하고 다음 단계로 간다. 자, 이렇게 3단계를 차근차근 하나씩 밟고 문장 만들어 가면요, 여러분들은 절대 틀릴 수 없이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하죠. 내가 어제 본 그 영화는 정말 재미있었어. 단계에 맞춰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1단계 꾸명을 쓴다. 그 영화는 The Movie 쓰고요. 2단계를 좀 보도록 하죠. 우선 사람은 아니네요. 위치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 3단계 내가 어제 본 내가 얘가 주어네요. 그래서 I 쓰도록 하죠. 그 다음 동사는 보다의 과거형이죠. 본이니까 watched 쓰겠습니다. 그 다음 목적어나 보어가 없네요. 없으면 pass. 그 다음 남은 어제 yesterday를 씁니다. 자, 그럼 내가 어제 본 그 영화는 까지 쓴 거예요. 간단하죠? 단계를 뛰어넘지 말고 꼭 이 단계를 준수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 썼으니까요. 동사 써볼까요? 문장의 동사는 재미있었어 이거죠. 재미있다는 fun 이라는 형용사가 있죠. 이건 재미있는이지 재미있다가 아닙니다. 이럴 때 동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동사 같이 써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형용사랑 친한 동사는 비동사입니다. 시제와 주어를 보고 비동사의 형태가 결정되죠. 자, 그럼 비동사 얘는 주어 누구랑 맞춰야 되는 건가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화는 얘에 맞춰야겠죠. The movie니까 단수, 그리고 재미있었어는 과거니까 was 해야겠네요. 다 만들었습니다. The movie which I watched yesterday was fun. 간단하죠? 자, 그럼 한 문장만 더 만들어 볼까요? 이런 문장이요. 나는 너를 좋아하는 사람을 알아. 바로 만들어 보죠. 문장의 주어는 나는 I, 동사는 알아, know. 목적어는 너를 좋아하는 사람을. 뭐가 목적어죠? 자, 이럴 때 헷갈리면 어떻게 동사 잡고 물어보라고요.
누구를, 뭐를 이렇게요. 알아, 뭐를요? 사람을. 어떤 사람이요? 너를 좋아하는. 그럼 목적어는 한 사람을 이고요. 너를 좋아하는은 이 사람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이네요. 자, 그럼 3단계 준수해서 만들어주세요. 1단계요. 꾸명을 쓴다. 한 사람을 a person. 2단계요. 사람이면 who 아니면 which를 쓴다. 사람이니까 who. 3단계 형용사절 안에 덩어리 문장 만드는 순서로 써달라 그랬죠. 주어. 주어 없으면 어떡하기로 했죠? pass. 다음 동사 좋아하는 있네. like. 다음 목적어 너를 you 쓰면 문장 끝인데 잠깐만요. 근데 설명드릴 게 좀 있어서. 자, 우리가 배운 대로 다 하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뒤에 주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목적어나 보어가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문장에서 걔네 없으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거기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 뒤에 주어나 혹은 목적어 보어가 생략돼 있다는 얘기는 사실 그 자리에 없고 다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람이면 who, 사람이 아니면 which를 썼던 걔가 그 빠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 뭐냐면요. 그 who 혹은 which 걔네가요. 꾸명 있죠. 걔네랑 똑같은 애들이 원래 똑같았어요. 그러니 그 꾸명을 그 who나 which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오, 소름. 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이 who나 which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면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주어 역할을 할 때 약간의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 바로 뒤에 있는 동사의 형태를 결정해 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단수 주어면 동사의 s, 복수 주어면 동사 원형 그대로 현재 시제일 때요.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like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 앞에 있는 who를 보니까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앞에 있는 꾸명을 봐주셔야 합니다. 얘가 단수라면 그럼 이 who도 단수겠네. 그럼 주어가 단수니까 like에 s를 붙여야겠네 라고 생각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만듭니다. I know a person who likes you. 이렇게요. 좀 신경 쓸 게 맞나요? 처음에만 그래요.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요.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마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처음에는 동사에 s를 붙이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동사가 띡 나오면 주어 단수인가 복수인가 빡 확인하고 s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빡 확인하고 머릿속에 그 단계가 확립돼 있을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고 좀 자주 하다 보면은 뭐 복잡할 건 없습니다. 나중엔 당연한 거가 돼 있겠죠. 자, 3단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1단계 꾸밈을 받는 명사 꾸명을 쓴다. 2단계 꾸명이 사람이라면 who, 사람이 아니라면 which를 꾸명 뒤에다가 쓴다. 3단계 who나 which 다음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보어 순으로 쓴다. 그런데 주어나 목적어 혹은 보어가 없다면 무시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3가지 3단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형용사절이 뭔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많이 사용했던 문법들입니다. 한국어에서요. 영어 문법을 잘 아는 것 전에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한국어 분석이에요.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 뭐가 목적어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영어의 방법대로 적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보면요. 꼭 분석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형용사절을 배웠는데요. 이게 다른 용어로 관계사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관계사절 안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형용사절이긴 하지만 그냥 관계사절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절을 배울 때 두 문장을 합치는 문법으로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두 문장을 합치는 건 접속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관계사절 안에 있는 형용사절이 하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최고인데 아무튼간요. 그러면은 관계사절 혹은 형용사절이라는 걸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영어로 접근하는 방법이니까 관계사절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절은 관계사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관계사절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관계대명사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관계대명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who, which, 걔네를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론 형용사절 접속사라고도 불리고요. 지난 시간에는 사용만 할 수 있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죠. 관계대명사 혹은 형용사절 접속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아닌 것. 그리고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격과 목적격. 우선 카테고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알맹이를 채워보도록 하죠. 관계대명사 사람, 주격, 목적격 똑같이 who. 관계대명사 사람 아닌 것에 주격, 목적격 똑같이 which. 그래서 저번에 사람이면 who, 사람 아니면 which를 붙여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 목적격에 whom이라는 애가 하나 더 들어가요. 다행히 사람 아닌 것엔 추가되는 건 없네요. 자, 그런데 사람 아닌 거, 주격, 목적격, 몰라,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용해 주시면 돼요. 영어 치트키, that 요거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that은 사람이든 사람 아니든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그냥 다 쓸 수 있어요. 네, 물론 기초에서만 그렇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급에서는 조금 더 설명드릴 게 있긴 합니다. 또 그건 또 그때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적어 역할 하던 who나 which,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요, 사실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가끔 안 쓰고 빼먹기도 해요.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격은요,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주격에 의해서 뒤에 동사의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꼭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가끔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해석하지 않습니다. 따로 뜻이 없거든요. 대신 이 관계대명사를 보면 뒤에 형용사절 혹은 관계사절이 나오는구나. 그럼 동사를 뭐뭐 하는 으로 해석해야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관계사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관계대명사 한번 쑥 훑어봤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만 다뤘고요. 조금 더 많은 내용은 중급 가서 하도록 하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자, 방금까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좀 거창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관계사절을 만들 때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럼 이제 관계사절을 이용해서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와 준다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1단계, 두 문장에 공통된 명사가 있습니다. 그 공통된 명사를 찾는 게 1단계. 2단계, 꾸며주는 문장 안에 공통 명사를 관계대명사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다음 3단계, 관계대명사로 바꾼 그 아이를 꾸며주는 문장 가장 앞으로 끄집어내 줍니다. 다음 4단계, 얘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요, 학생들이 이걸 제일 안 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이걸 빼먹어.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개, 아니 10개, 아니 100개, 아니 100만, 아무튼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바꾼 꾸며주는 문장을 꾸밈 받는 명사, 꾸명 바로 뒤에다가 쓴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형용사절 한국어로 접근했을 때 꾸밈 받는 명사 바로 뒤에다가 형용사절 썼잖아요.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여기에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I have a car, the car is blue. 자, 1단계 두 문장의 공통 명사를 찾아라. 보면 a car와 the car가 같은 명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대상이란 얘기죠. 2단계 꾸미는 문장 안에 공통 명사를 관계 대명사로 바꿔라. 자, 여기서 꾸미는 문장이 뭐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The car is blue로 결정하죠. The car is blue에서 the car, 얘가 공통 명사네요. 얘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아닌 주격 which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3단계 바꾼 관계 대명사를 꾸며주는 문장 가장 앞에다가 써라. 그런데 이미 가장 앞에 있네요. 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지 항상 앞에 있는 거 아닙니다. 꼭 3단계 뛰어넘지 말고 해 주셔야 해요. 다음 4단계, 제일 중요한 4단계요. 바꾼
꾸며주는 문장을 앞에 꾸밈 받는 공통명사 바로 뒤에다가 써라. 여기서는 a car, 얘가 꾸밈 받는 명사죠. 그래서 얘 바로 뒤에다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I have a car which is blue. 이렇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앞문장 뒤에 썼네. 그냥 문장 끝에 쓰면 되는구나 라고요. 근데 절대 아니고요. 이 꾸며주는 문장이 여기에 위치한 이유는요, 앞에 꾸밈을 받는 명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꾸밈 받는 명사 바로 뒤에 꾸며주는 문장이 붙었을 때 꾸밈을 받는 명사와 꾸며주는 문장 이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될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덩어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I have a car which is blue. 이번에는 꾸며주는 문장을 I have a car로 해보죠. 1단계 두 문장의 공통명사를 찾는다. a car와 the car죠. 2단계 꾸미는 역할을 하는 공통명사를 관계대명사로 바꾼다. 보면 a car죠. 사람은 아니네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목적격으로 가주셔야 합니다. 사람 아닌 거 목적격 which. 다음 3단계 바꾼 관계 대명사를 꾸며주는 문장 가장 앞으로 끄집어낸다. 이번엔 3단계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which I have.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4단계 꾸밈을 받는 명사 바로 뒤에다가 꾸며주는 문장을 갖다가 쓴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The car which I have is blue. 이렇게요. 근데 선생님 잠깐만요. 여기 지금 have랑 is랑 같이 붙어 있는데 이런 거 되는 건가요? 네, 됩니다. 문법에 맞게 사용하셨다면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장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떻게 다른지. I have a car which is blue 와 the car which I have is blue. 이렇게요.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문장은 나는 파란 차를 가지고 있어. 다음 두 번째 문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차는 파란색이야. 이렇게 다르네요. 오늘 영어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왔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단계별로 차근차근 하기만 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순서를 외워야 하는데 사실 이 순서 외우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4단계를 무시하고 그냥 만드세요. 결과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이 4단계 준수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관계대명사 표를 확인해 보면 whom은 사람, 목적격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that은 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끝!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가 아니라요.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요. 자, 우선 whom부터 보죠. 자, whom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 이 whom이 말이죠. 목적격인데 목적격에 잘 안 쓰입니다. 무슨 일이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구어체, 문어체라고 아시나요? 이 whom은 바로 문어체입니다. 그거 말고요. 격식을 차린 글로 쓰는 영어를 문어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데 올리는 거 말고요. 그래서 격식을 차린 글로는 whom을 목적격으로 잘 쓰지만 구어체에서는 잘 안 씁니다. 그럼 말로 쓰면 안 되는 거냐고요? 뭐 그건 아니죠. 근데 쓰면 좀 옛날 사람? 고지식? 그냥 who 쓰죠. 말할 때는요. 자, whom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그런데요. 꼭 whom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전치사 뒤. 네, 전치사의 목적어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는데요.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를 쓸 수 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좀 그러니까 예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I can be a friend. You can talk with a friend. 자, 이 두 문장을 관계사절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매크로!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I can be a friend who you can talk with 과 who를 whom으로, whom을 that으로 혹은 생략까지 이렇게 총 4개의 문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끝에 남아있는 전치사 with 보이시나요? 원래 이 with은 a friend랑 붙어 있던 애죠. 근데 a friend가 who, whom, that 혹은 생략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튀어나갔죠. 이렇게 뒤에 남아있는 거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끝에 남아있는 거 꼴배기 싫은데 어떡하지? 이럴 때 이 뒤에 남아있는 전치사를 관계대명사랑 같이 묶어서 끄집어내도 괜찮습니다. 그럼 요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치사 뒤에 쓸 수 있는 건 whom 밖에 없습니다. who 안 돼, that 안 돼, 생략 안 돼. 무조건 whom만. 그리고 사람 아닐 때는 which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whom 혹은 which 얘만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대은 비격식입니다. 격식을 차린 문법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든 사람 아니든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다 갖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that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영어의 치트키입니다. 여기저기 너무 많이 쓰여요.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명사절 접속사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막 써도 되는 that, 하지만 이때는 못 씁니다. 언제? 전치사 뒤에는 못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치사 뒤에는 whom과 which만 써달라고요. 자, 관계사절, 형용사절 요거는 기초에서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물론 아직 배울 건 더 많이 있습니다. 우선 기초부터 탄탄하게 잘 다진 다음에 그 위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도록 하죠. 관계사절 배우면 영작이 조금 더 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럼 영작하러 가죠. 영작은 막 영작으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막이었고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익숙해지는 방법은 자주 접하는 것 뿐입니다.